안녕하세요. 정미용 칼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구속 연장 결정 후에 재판부를 향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걸 놓고 뭐 재판 거부다, 정치 투쟁이다, 이렇게 여러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나름대로의 투쟁이라면 투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그 시각들은 여전히 모든 걸 정치적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발언은 정치적 투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또 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사건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냥 알고 계시는 이 청와대에 앉아 계신 김정숙 씨 관련 그런 뭐 내용,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안철수 씨 쪽에서도 저를 고소한 적이 있고, 정세균 씨 쪽에서도 저를 고발을 했었죠. 물론 다 무혐의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는 가서 조사를 받고 자료를 준비하고 그런 일을 쭉 해왔습니다. 지금은 또 지난 대선 때에 문재인 후보를 비판했던 걸 가지고 또 그쪽에서 저를 고소해서 검찰 조사를 또 앞두고 있고, 비슷하게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또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때마다 글을 문제 삼아서 닥치는 대로 고소를 했고, 그때마다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살 빼기 문제로 시끄러운데, 그 옷값이나 그 살 빼기 문제가 아니더라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문제로 이 문재인 쪽에서 저를 고발한 상태입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 문재인 씨가 시켜서 한 거다라고 저는 믿고 싶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쪽 지지자가 저를 이제 고발을 해서 있는데, 또한 민족문제연구소라는 지금 이 친일 문제를 들고 나왔고, 역사를 상당 부분 제가 알고 있는 그 역사와 다르게 왜곡해서 퍼뜨린 또 그런 기관과 제가 지금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구속의 연장, 그리고 이제 저의 소송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지금 시국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국가의 체질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얼마나 이거를 인지하고 계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 지금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쪽으로 서서히 지금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좌파 쪽에서는 이런 국채 변경이 당연하다고 지금 환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좌파 성향이 아닌 젊은 언론인들은 안타깝게도 이 국가 체질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의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다라고 아마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채가 서서히 변경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언론인들도 다른 것에 더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좌파들이 나라를 바꾸고 있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에 매몰되어 있느냐? 그게 문제죠.
그건 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징으로 하는 그런 그 보수 우파를 죽이려는데 지금 속된 표현으로 꽂혀 있는 겁니다. 조중동이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리고 보수를 자처하고 있는, 저는 터무니없다고 봅니다만, YS계나 MB계의 정치인들, 그리고 그 지지자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현실적으로는 보수 우파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인이던 시절에 좌파하고 직접 붙었던 그 많은 선거에서 다 이겼던 것, 그리고 재임 중에 강력한 그 좌파 척결, 그 좌파 세력을 척결하려고 했던 그 노력, 이런 거는 보편적인 우리 그 보수 시민들이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박 대통령이 통진당을 해산하고 또 개성공단을 중단시키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독선적이고 뭐 불통의 면모를 보였다. 또 그런 식으로 일 처리하는 것은 그 극우지 보수가 아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통진당을 해산시키거나 개성공단을 폐쇄하거나 그 자체가 싫기 때문에 떠드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한 거지, 박근혜 대통령은 핵실험을 중단하면 그때 다시 재개하겠다고 일시 중단을 선언했던 것이죠. 이 통진당 해산이나 개성공단 폐쇄를 반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 우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보수 시민들은 민노총의 그 횡포, 그리고 불법 시위가 너무 심하다, 전교조의 행태가 너무 심각하다, 북한의 도발이 이거는 지금 안위를 위협하는 그런 지경으로 심각하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좌파들이 떠드는 것처럼 노인네들이 어리석어서 박정희 때 세뇌가 돼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폄훼를 하고 이런 국가적인 중체대한 일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처럼 저급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상식적인 사람들은 과거의 그 통진당의 행태나 북한의 행태나 민노총과 전교조의 행태, 그리고 그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주장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너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언론이 말하는 그런 보수 우파적인 분들인 것입니다. 이 보편적인 보수 우파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보수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난 겨울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오셨던 것이죠. 수백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언론에서 제대로 한 줄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민노총의 하수인들인 이 언론이 그 많은 국민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묵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보수 우파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류 신문사 출신의 소위 보수 원로라고 하는 사람은 보수는 개인 박근혜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다라느니, 보수는 팬클럽에서 보수는 그 팬클럽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 이따위 소리를 합니다. 아니, 누가 보수 자체보다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숭배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떠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보수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무슨 우상처럼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팬클럽이 있긴 합니다. 그런 팬클럽은 뭐 어느 정치인들에게나 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팬클럽 어느 누구와도 뭐 관계를 맺고 가서 찾아가서 뭐 인사를 하거나 이런 적도 한 번도 없던 것으로, 그것은 전부 개인들이 자기들이 좋아서
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이처럼 경멸하는 그 보수 원로라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을 지지하고 따르는 팬클럽이 있습니다. 뭐 조직적으로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그런 팬이 좀 더 많을 뿐이죠. 우리는 그런 팬들이 많냐 적냐,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했다, 뭘 못했다 이런 걸 가지고 박근혜라는 인물이 보수냐 아니냐 이렇게 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보수 성향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맹목적인 지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부모 형제 간에도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형제들끼리도 다투기도 하고 하는 게 보통의 세상살인데 하물며 좋아하는 대통령, 좋아하는 정치인이라 해서 무조건적으로 찬동하고 지지를 하겠습니까? 대개 이름 있는 언론사나 이름 깨나 날리고 있는 언론인들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정치 지도자를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진 나름대로의 권력인 그 언론 기관을 통해서 자기들 얘기 안 들어준다고 불통이니 뭐니 떠들고 합니다. 또 언론인들은 자기들 세력이 좀 띄워줘가지고 소위 띄워줘가지고 이름을 날린 정치인이 아닌 서민의 그런 어떤 그 힘과 또 자력으로 인기로 일어서서 정말 팬이 많은 그런 정치인들을 공연히 또 질투를 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두고 주류 신문들은 물론이고 이 언론인 출신의 그 보수 원로조차도 이런 그 국민들이 모두 박바다라고 하면서 폄하를 하는데요. 이거는 국민들을 그야말로 바보로 만드는, 바보로 보고 있는 그런 그 오만한 작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오만한 마음 그리고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 보편적인 시민들의 그 태극기 집회를 친박 집회다 이렇게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 성향 보통 시민들 뭐 누구나 그렇듯이 친구끼리 다투기도 하고 좋아하는 정치인을 비판하기도 하고 하면서 삽니다. 그런 시민들이 가진 집단의식이 그 박근혜 대통령을 보수 우파의 상징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이죠. 조중동을 비롯한 그 소위 중도를 표방하는 무리들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그런 보수를 거부합니다. 심지어 타도해야 할 것, 그리고 낡은 것, 나쁜 것으로 단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선일보만 해도요, 서민들이 뭐 박정희, 박근혜 두 대통령 분열을 좋아하는 그 마음까지 시기하면서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뭘 몰라서 그래. 박정희, 박근혜는 공도 있지만 문제점도 많아. 이제는 좀 잊어버려. 우리가 띄워주는 그런 인물들 많잖아. 너희들은 우리가 띄우는 그런 사람을 좋아해야 돼. 라고 심지어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권을 좀 비판을 하거나 보수 성향 시민들이 공감할 만한 기사를 좀 내주거나 하면은 조선일보가 그래도 보수 시민이니까 우리가 좀 봐줘야 된다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 언론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비판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외교나 안보나 경제를 다루는 그 행태를 보고도 비판하지 않는다면 그건 언론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행태를 보면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비판하기는커녕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까지도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권에게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조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글을 통해서. 지금 조선일보가 보수적인 그런 국민들의 마음에 좀 들만한 그런 기사를 조금 쓰는 것은 기존의 보수 성향 독자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나마 마음 둘 곳 없는 이 시민들에게 조금 하나 좀 던져주고 자기들 이 실익을 챙기기 위해서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사 속으로 가끔가다 먹이 주듯이 한두 개 던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조선일보의 경우에 사실상 지난 그 탄핵 난리 속에서 아주 선봉장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 조직에 있는 그 중진 언론인 하나는 직접적으로 이 고영태 게이트에 개입을 해서 관여돼 있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권 초부터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때까지 집요하게 거의 매일 비난성 기사를 썼던 게 조선일보입니다. 특히 탄핵 정국에서는 극렬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했었죠. 이건 뭐 인신공격, 모욕적인 수준이 많았습니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대통령이기 이전에 한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고 경악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한 인간을 증오하고 매장시키려는 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사를 쓰고 사설을 썼던 그 인물들은 지금 조선일보에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탄핵에 앞장섰던 일, 박근혜 대통령 구속에 길을 쓰고 앞장섰던 일만큼 자기들이 한 짓이 여전히 정당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조선일보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구속에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한 것은 그들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그것은 보수에 대한 말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집권을 돕는 것이었죠. 분명히. 그래서 이 시중에서는 조선일보가 김무성, 유승민 이런 자들과 함께 문재인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다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조선일보 내부에서는 이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분열을 증오하고 기존의 보수를 말살해야 된다고 하는 쪽과 그래도 기존의 보수를 남겨두고 가야 한다는 쪽이 지금 상충하고 있다. 그 내부에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기존의 보수를 남겨두고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쪽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만큼은 정당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신문에 지금 계속 나오는 기조를 보면 분명히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들이 박근혜 파면은 옳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시민들이 생각하는 보수의 상징을 말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지금 스스로 보고 있는 것이죠. 대개 지식인들은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아마 조중동은 자기들이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앞장서고 사실상 구속까지 시킨 그 사실이 잘못된 것이었다고는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한다는 그런 일은 이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그 시민들은 자기들이 뭐 조그만 회사에 다닌다 할 때 그 회사에서 그야말로 목이 잘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 물건 하나 좀 더 좀 내다 팔려고 그리고 일터에서 사례금 몇 푼 더 받으려고 온갖 핀잔이나 야멸찬 말들을
들으면서도 버티곤 합니다. 그런 속에서 분노하고 심상이 거칠어지고 하면서도 세상살이를 이해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심정도 이해하게 되고 그런다고 보는 거죠.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갖춰지는 일종의 성장 과정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면서도 잘못이 있을 때는 또 담백하게 그래, 내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식인들은 이런 보통 시민들에게서 이거를 가지고 뭐 천박하다느니 뭐 무슨 몰상식하다느니 아니면 어리석다고 이렇게 자기들끼리는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회는 그런 보통 시민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민들이 이 박근혜라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언론이 박정희의 딸이라고 이 박근혜를 적대시하는 그 편파적인 그 속에서도 투표자의 절반이 넘는 그 51.6%의 득표율을 기록을 했었죠. 157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선택한 지도자입니다. 단순히 보수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식층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국민의 생각을 자기네 입맛대로 바꾸고 세뇌시키려고 지금 기를 쓰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은 대통령 재임 기간 5년 중에 일어났습니다. 사실상 현직에서 곧바로 수감이 된 것입니다. 지금 그 죄명이 지금 다투고 있는 게 뇌물죄니 뭐니 이런 겁니다. 헌재에서 파면될 때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느니 어쩌느니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재임 중에 어떤 형사상의 소추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뇌물죄가 아무리 액수가 많아도 그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그 자리에서 밀려날 만큼의 그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부정한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현직 이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국감장에서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현직에서 곧바로 대통령이 수감이 되는 이런 문제점은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국격 면에서도 그렇고 헌법 가치 면에서도 이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구속되기 불과 몇 달 전에 그 우리나라와 조약을 무슨 어떤 그 조약을 맺었던 그 국가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 조약을 어떻게 취급하겠습니까? 도대체 이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보겠습니까? 한명숙이는 국무총리 재임 시절에 수억 원을 뇌물로 받은 증거가 명백하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는데도 마지막까지 불구속 상태였습니다. 국회의원 다 해먹었습니다. 홍준표 역시 1심에서 유죄가 나왔죠. 그렇지만 지금도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명숙과 홍준표는 뇌물을 줬다고 말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고 증거도 있었습니다. 한명숙과 이 홍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뇌물을 줬다는 사람도 없고 강요죄라는 것도 대통령이 부인하고 있는데 지금 구속부터 시킨 것입니다. 자기들이 8개월을 뒤져도 증거를 제대로 못 내놓고 증인만 수백 명을 내세우면서 재판을 이렇게 질질 끌고 있게 되는데도 그 없는 증거를 수색까지 다 하고 했던 그 증거를 어떻게 인멸할 수 있다며 구속을 연장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새로운 아주 없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대통령의 그 불법적인 구속이 연장이 된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청와대는 틈만 나면 무슨 국정농단의 증거니 뭐니 하면서 이미 청와대를 차지한 지가 몇 달이 됐는데 어느 구석에 있던 캐비넷에서 이게 나왔다 저게 나왔다 하면서 지금 뭘 자꾸 들이밀지 않습니까? 증거는 청와대에 다 있고 언론이 증거랍시고 엄청나게 떠들었고 박 대통령 사저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지금 구속을 또 연장을 불법적으로 이미 심리가 끝난 사안에 대해서 구속 연장이 안 된다는 그 법리를 무시하고 지금 연장을 시킨 것입니다. 대통령 사저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경찰이 지키고 있어서 도주의 우려는커녕 누가 찾아오기도 힘든데 박 대통령이 증인들하고 입을 맞춰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러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속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본적인 인권 조항인데 이것조차 지금 무시합니다. 51.6%의 국민도 다 무시하고 국제사회의 눈도 무시하고 일반 시민이 누리는 기본적인 형사소송법상의 권리도 지금 적용하지 않고 이거는 현대판 인민재판입니다. 이 인민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언론입니다. 좌파 매체는 원래 뭐 그런 기조였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균형을 좀 잡았다고 했었던 벌써 꽤 오랜 과거의 일이지만 이 조중동이 좌파에 기울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언론 전체주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속에서 누구 하나 입도 뻥긋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언론의 매질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떳떳하지 못한 게 너무 많은 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언론이 떠들기 시작하면 자기들의 떳떳하지 못한 것이 드러날까 봐 그렇습니다. 박근혜와 관련된 일이라면 언론이 몰매를 때리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이 인민재판, 공개재판에 조중동이 여전히 가담하고 일부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 연장이 결정이 됐고 급기야 박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거는 저는 재판 거부도 아니고 정치적 투쟁도 아니라고 봅니다. 언론은 국민의 한 사람인 이 인간 박근혜의 기본권은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았고 멋대로 지금 자기들 입맛대로 정치 투쟁 운운하면서 또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마다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참 기도 안 찹니다. 종편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거의 미쳐 날뛰는 수준입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증오심이 한 인간에 대한 그 증오심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성을 다 상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재판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얘기를 합니다. 박 대통령 구속 연장은 유죄로 장기징역형을 예단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고 있지 않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장기징역형을 때리려고 하는 짓거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법조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뒤에서 쉬쉬하면서 합니다. 일반 시민들도 대부분은 이 재판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상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게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보통 사람들 그 구치소에 이제 수감이 됐을 때 재판을 받으러 법정으로 이제 나갈 때는 수갑을 차는 과정에서 대단한 수치심을 느낀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수건으로 가리고 모자를 씌우고 감추고 갑니다. 참 눈 가리고 아웅을 합니다. 그 수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검찰 간부 출신의 그 한 인사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었죠.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구치소에서 재판받으러 오갈 때마다 신체 검사를 한다. 사회 지도층 인사의 경우는 거의 신체 검사를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는 편이지만 형식상으로 신체 검사를 하고 수갑을 채운다. 그런데 지도층 인사들은 교도관 앞에서 양 손목을 내밀어 수갑을 찰 때 엄청난 수치심을 느낀다. 그래서 검사들이 이 점을 노리고 수시로 검찰에 부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즉 이제 기를 죽이는 거죠. 근데 이 사회 지도층 인사라는 사람들이 법정에 나설 때 수갑을 차는 것에서도 극도의 수치심을 느낀다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현직 대통령 상태에서 지금 곧바로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두 달 만에 한 번씩 수갑 차고 법정에 나가는데도 수치심을 극도로 느낀다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박 대통령의 경우는 거의 매일 지금 일주일에 4번을 수갑을 차고 나오고 신체 검사를 받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또 신체 검사 장면은 아니지만 수갑을 차고 나오는 장면이 거의 매일 사람들에게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 언론에도 모자이크도 없이 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70세를 앞둔 여성 대통령이 매일 교도관 앞에서 신체 검사를 받고 양손을 모아 내밀어 수갑을 찬 후에 끌려 나와서 10시간 넘게 그 딱딱한 의자에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마치 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재판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재판입니다. 재판은 지금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조선일보가 박 대통령이 재판 지연 전략을 쓴 것처럼 선동을 하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검찰 측 증인이 너무 많아서 재판이 지연이 되고 있다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일로 죄를 엮으려고 하다 보니까 검찰이 온갖 증인을 다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신청한 증인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에 일일이 대응을 하는 그 변호사 측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이 박 대통령의 술책쯤으로 이렇게 매도를 한 것입니다. 검찰은 일개 비서관이나 일개 기업의 간부들을 대통령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대통령 앞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대통령 면전에서 온갖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이보다 더한 치욕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즐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참 인간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자들은. 대통령은 자신과 관계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까지 법정에 끌려 나와서 10시간 넘게 고정자세로 앉아 있었고 피곤에 지쳐서 눈이 잠시 감기면 언론은 또 그 장면을 또 찍어가지고 졸고 있는 박근혜다 이러면서 온갖 조롱성 기사를 썼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까지 극심하게 모멸감을 주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아웅산 수키 여사를 정치적으로 감금했던 미얀마의 군부 이 공산주의자들도 하지 않았던 짓입니다. 이게. 이런 상황이니까 박 대통령은 이미 유죄를 다 결론 내리고 있는데 더 이상 수갑을 매일 차며 법정에 나가느니 차라리 니들 마음대로 유죄 선고하라. 이것은 재판 거부가 아니라 이런 지독한 치욕과 육체적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이 포기 상태의 몸부림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난 탄핵 전국 때 저들이 박 대통령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걸 목을 자르고 거기에 피를 묻혀서 죽창 끝에 매달아 놓고
거리를 활보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단두대를 만들고 애들을 시켜서 대통령 사진에 침을 뱉게 하고 돌을 던지게 하고 하는 이런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이 상황을 보셨을 겁니다. 대통령을 발가벗긴 사진 위에 개가 앉아있는 이 사진을 버젓이 국회에 전시하고 있는 이런 인간 말종들의 행태를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촛불 그 때들은 사회주의가 답이다. 이석기를 석방하라. 이석기를 지금 양심수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촛불들을 보면서 좌파는 물론이고 조선일보나 주류 신문들도 촛불이 민심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촛불이 혁명을 일으켜서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고 이렇게 또 문재인은 떠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유민주주의 이 나라에서 법이 엄연히 다 살아있는데 혁명으로 대통령이 됐다고 하니까 이건 지 입으로 이거는 대통령직을 찬탈했다고 떠드는 거와 뭐가 다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촛불을 칭송하며 걸핏하면 촛불 들고 거리에 나와서 앞장섰던 사람이 문재인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피눈물 흘린 시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느냐. 저는 그 피눈물 흘리는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하면 온 언론이 나서서 정미용 막말이라고 합니다. 막말의 여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언론은 종편에 나와서 떠드는 그 많은 소위 논객이라고 하는 자들의 그 많은 막말에는 침묵을 하면서 이 정미용의 한마디에는 온통 호들갑을 떠는가. 그들은 그렇게 글을 한번 쓰면 그 무조건 이 좌파들의 그 세뇌돼서 떠드는 주는 대로 받아먹는 그야말로 개 돼지처럼 굴종하는 이런 그 시민들이 때로 나서서 정미홍에 대해서 악담과 저주와 이런 막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알고 그걸 즐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중동과 종편은 여성 대통령에 대한 그 수많은 성적인 저질 보도를 지들이 그 지면을 할애해서 해놓고도 자기네 꼴은 돌아보지 못하면서 시민의 한 사람의 욕설 한마디 없는 그 글에는 그토록 집착하는가. 저는 그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목을 잘라서 피를 묻히고 침을 뱉는 것은 무슨 행동인가? 이석기 석방하라는 게 막말보다 좋은 말이냐? 묻습니다. 당신들이 죽어가는 북한 주민, 국군 포로를 구출하자고 한 번이라도 말한 적이 있는가? 북한 인권법을 북한에 물어보고 처리하자고 한 그 문재인을 제대로 비판한 적이 있는가? 저는 박근혜 죽이기를 했던 수많은 이들을 향해서 보편적 시민들의 생각을 담아서 좌파들이 방식대로 나름 뭐 거기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약소한 것이지만 나름대로 항의를 했을 뿐입니다. 정말 그렇더라도 차마 그자들처럼 저질 천박한 수준으로 하는 것을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들처럼 상스러운 욕설을 하거나 그토록 천박하고 잔인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은 수사와 또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입니다. 똑똑하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그래서 무슨 득이 있느냐? 아무 득도 없습니다. 왜 다들 문제가 없는데 저만 문제가 되느냐고요? 그것은 그 잘난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근혜도 잘못한 게 있니 없니 하고 양비론이나 해대는 저 잘난 보수들,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저 잘난 보수들이, 그 인사들이 너무나 비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또 언론은 정미용을 죽이라는 듯이 무슨 김정숙 여사에 대한 막말이라면서 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출두 요청을 또 받았습니다. 저는 제 거주지역 경찰서로 이관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고요. 근데 이 다른 사안들에 비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이 경찰의 그 행보가 재빠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언론과 수사기관에게 상식이라는 걸 기대하는 걸 저는 포기했습니다. 정미용 막말? 제가 말씀드립니다.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저의 길을 갈 것입니다. 이 비열하고 불의한 언론이 있는 한, 그리고 법치와 헌법 가치를 붕괴시키고 훼손하는 썩은 정치인들과 사법부가 있는 한, 제가 태극기 시민들과 함께 가는 것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성숙한 지식인들이 책임을 다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제 몫을 정직하게 수행하는 그런 건강한 신뢰사회,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대한 꿈을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미용 칼럼이었습니다.